가치경제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화폐로 돌아가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의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임금 협상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임금 투쟁도 하지 말며 그 대신에 노동의 가치 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견으로는 제가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공산주의는 정말로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자본주의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해를 하시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졌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기업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비용 상승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임시직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양쪽의 이야기가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종업원의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지면 최저임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은 생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에 보다 가까운 쪽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합리적인 결론이 잘 보이지 않는 사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논란은 고용주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기업들이나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기업 경영이나 자영업을 하기에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과연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도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며 이윤을 거둘 수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비용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과연 최저임금이 낮아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30년 전의 물가 수준이라면, 아니 20년 전이나 10년 전의 물가 수준이라면 지금의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할까요? 물가가 낮다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도 수익 창출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들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최저임금이 높다 혹은 낮다라는 논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빚을 내어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누구나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낸다고 해도 이자를 갚고 빚까지 갚으려면 순이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빚이 그나마 점점 줄어든다면 나을 텐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오히려 점점 늘어납니다. 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면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과는 다르게 어디다가 기댈 만한 데도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된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요.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서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진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값을 아껴가면서 유지 보수 비용도 아껴가면서 그동안 줄인 종업원 수를 가족들이나 혹은 자신이 좀 더 일해서 메꾸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면 한마디로 곡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일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비정규직 일하면 언제나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집의 전세금은 매년 올라가고 대출금은 여전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나을 텐데요.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임시직을 전전해야 그나마 빠듯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조차 호사일 것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라도 정해주니 어느 정도 수입이 되기는 하지만 그 덕분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무너지고 더욱 낮아진다면 빠듯한 생계가 무너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하는 일에 비해서 소득이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최저임금의 논란은 지금 이대로라면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합리적인 해법은 절대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의 해법은 기본 전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지 않고 기업 경영이나 자영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내는 방법을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소모하는 비용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서 얻는 가치를 높여서 이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공급자가 소모하는 비용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얻는 가치를 가격의 근거로 삼는다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다른 기타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높은 소비자 가치가 발생하는 공급을 한다면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올린 영상에서 설명드린 가치주의 경제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출도 없고 빚도 없으며 이자도 없고 서로 간에 거래에서 이윤을 붙이지 않는 경제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서 소비자가 얻는 가치가 가격이 되어서 공급자는 그만큼을 돌려받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소비자 가치를 근거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용주에게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이 공급한 노동이라는 가치가 얼마인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굳이 최저임금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공급하는 노동의 가치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보다 낮은 가치를 지급받는 것이 맞고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보다 높은 가치를 지급받으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임금 협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사측과 노조가 임금 협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수많은 기업들에서 매년 일어나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투쟁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손실을 입히는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제공한 노동의 가치를 산정해서 고용주는 그 가치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가치를 바탕으로 더 높은 소비자 가치를 만들어내어서 소비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됩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 협상과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대출이 있고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경제,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제라는
모순입니다. 굳이 경제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경제 체계 덕분에 기인된 사회의 위기는 날로 커질 것입니다. 가게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리고 국가마저도 빚이 늘어나고 있고 거품이 거대해지는 경제의 모순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가치주의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가치가 만들어진 것만큼을 가치로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임금 투쟁도 하지 말며 그 대신에 노동의 가치를 산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올린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세상을 멋진 곳으로 바꾸려면 먼저 경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 7편을 시청하신다면 가치주의 경제를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